걸리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게 세 번째 시간을 넘어가고 좀 해보시면 어떻게 가되고 싶어요? 그리고 형이? 이거 제가 잃어버린 거 옛날에? 네. 아니 팸랩에서 이거 집게 하나. 죄송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보통 6시간, 8시간 아니면 16시간이라서 12시간은 많이 안 해요, 사실. 강의가 별로 안 들어와요. 12시간짜리는. 그래서 8시간이면 보통 되게 빡빡하게 하거든요. 16시간이면 되게 자세하게 하고, 12시간 약간 중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입력, 아날로그 입력 해서 세 번째 시간에 땡길 때도 있고요. 빨리 할 때는 입력을 세 번째 시간에 다 몰아서. 근데 그럼 진짜 막 갑자기 세 번째 시간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쉽다가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 푸시 버튼 하면서 이제 if문 설명하는 거죠. for문하고 if문.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디 갔지? 저도 처음에 좀 날짜요? 길이요? 힌트를 얻었던 인터넷 강의에서 그 사람이 그래요? 이 푸시 버튼을 이 풀업 저항을 넣는 예제를 사용하는 거에서 배워서 저는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요. 풀업 저항을 설명하다 보면 지금 12시간이나 8시간의 과정에서 굳이 그거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더 적어놨나요? 아니 중요한 개념인 건지 알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오히려 이 푸시 버튼을 안 쓰고 풀업 저항을 안 쓰고 여기 내부 풀업 저항을 이용하는 여기 내부에도 풀업 저항이 있어요. 아두이노 내부에. 그래서 그 저항을 이용해서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인풋하고 풀업 하면은 이렇게 표시하면 그냥 간단하게 이 풀업 저항 없이 그냥 바로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리면 알 것 같아요. 근데 풀업 저항이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요? 보통 강의하시는 분들이 네. 설명을 하실 때 어렵긴 한데 그 설명을 하시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제 생각엔 요새는 그게 12시간이나 8시간 강의에서 꼭 중요한 부분인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빼려고 그러는데. 뭐 내부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가능하면 네. 굳이 뭐 설명 안 하는 게 되게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초창기에 초창기 사람들이 강의할 때 뭐 초창기에는 이렇게 레퍼런스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책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서로 참조하다 보니까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면은 인풋 풀업
쓰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10K 뭐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고, 풀업이 뭐고 풀다운이 뭐고 이래서 막 어떻게 입력을 받아오는지 필요 없고, 그냥 그라운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쪽엔 2번 핀, 한쪽엔 그라운드, 그 나머지 회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서 시간을 아끼면 좀 더 소프트웨어 다른 부분의 설명을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입력으로는 푸시 버튼에서 간략하게 푸시 버튼 누르면 LED가 켜지게 하는 이 예제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변수를 다 쓰는 코드를 쓰는데, 가끔 보기에는, 가장 간단하게 보기에는 그냥 변수를 안 쓰고 하는 게 또 설명할 때는 편하더라고요. 풀업으로 한번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개념만 설명할 때 저는 변수를 최대한 안 쓰거든요. 변수를 쓰면 이게 길어져가지고 막 한 화면에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고요. 그냥 인풋 풀업 하면은 아까 같은 회로를 구성해도 그냥 간단하게 푸시 버튼을 쓸 수 있고, 13번 핀으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표시해야 되니까 LED 연결하고, 여기서 만약에 디지털 리드 2번 핀 읽은 게 그라운드면 누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면 여기서 이 품은 설명을 하고, 디지털 라이트 13번 안 눌렀어. 눌렀다면 먼저 해야겠네. 눌렀다면 놓으면 키고, else 아니면 꺼라. 디지털 라이트 로우. 이렇게 해서 업로드 한 다음에 누르면 이렇게 켜지겠죠? 13번이고 2번을 만약에 누르면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지고, 저는 그냥 푸시 버튼 대신에 그냥 2번 핀을 그라운드에 직접 연결한 거예요. 버튼처럼 2번 핀이 그라운드면 켜지고 안 누르면 꺼지고. 근데 여기서 막 오류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시리얼 통신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막 안 눌렀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 코드가 잘못됐는지 회로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게 돼요. 그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때 시리얼 통신을 설명하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디버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시리얼 통신을 사용해서 이 아두이노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컴퓨터한테 알려주게끔 만든. 그래서 시리얼 점 begin 9600 시리얼, 그 다음에 루프 함수가 돌아갈 때마다 시리얼 점 프린트 ln 뭐지? 디지털 리드 2. 지금 계속 변수를 하나도 안 쓰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변수 개념이 헷갈려서 그냥 이렇게 코드를 보고 이해할 때는 변수를 써놓으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0이다가) 안 누르면 (1이다가) 누르면 (0이다가) 이걸 두 눈으로 확인해야 디지털 입력이 잘 들어오고 있고, 내가 어떤 과정으로 이게 0이면 로우라는 게 0이랑 똑같은 거니까 0이면 눌렀으니까 얘를 키는 LED를 키는 코드가 잘 작동하고 있구나.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만약에 0하고 1 눌렀을 때 0하고 1이 안 나왔으면 뭐가 잘못된 거죠? 네, 회로에 뭐 푸시 버튼을 제대로 안 꽂았을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뭐 풀업 저항 같은 거 연결을 잘못했거나. 이렇게까지 하면은 보통 세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여기서도 과제를 내면은 여러 가지를 냈었어요. 푸시 버튼을 2개 해서 2개 다 눌렀을 때만 LED가 켜져요. 둘 중에 하나만 눌렀을 때,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누르면 꺼지게 꺼봐. 되게 빠른 전공자나 빠른 사람들이 많은 직장일 때는 한 번 눌렀을 때 켜지고 한 번 눌렀을 때 꺼지게 해봐라. 그리고 예전에 이그젠플에서 디지털에서 디바운스 사람들이 계속 막 엄청 빠르게 진도를 나가거든요. 컴퓨터가 있을 때. 그러면 뭐 저는 웬만한 경우에는 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 빨리 하시고 뭐 부드럽는 형태로 가는데, 더 좋은 거는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서 버튼하고 있으면 버튼에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과제를 같이 받는 분들이면 그분들은 그거까지 한번 해보고, 다른 분들은 좀 노린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만 해보고. 버튼에서 사람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게 이 디바운스라는 후다의 기능이죠. 프로그램을 잘하는 사람도 이걸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디바운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스위치가 딱 붙을 때 그냥 떨리는 현상이 있어서 그만큼 딜레이를 좀 줘가지고 노이즈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눌렀을 때 말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다시 꺼지게 놓게 가요. 그러면 이 푸시 버튼 디바운스 레이저 하면은 뭐 한글로도 코드랑 설명이나 그 자세히 나와 있는 스크린에서 읽어보시고. 사실 얘는 설명하기 쉽게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쓰느라고 긴 교양을 했어요. 이걸 눌렀을 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 누를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고 이제 그게 왜 어릴 때 코드를 지금 빨리 맞아볼게요. 다른 그 누르는 같은 거 이거 한 거기서도 근데 비슷하게 이전 상태를 기록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고.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어렵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전 상태를 기록하는 뭐 예를 들어 프리미어 스테이지 같은 변수를 설정하고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이거는 좀 젊은 그 다음에 현재 상태. 이게 이제 제가 그다음에 현재 상태라가 지금 이번 분의 일정 저장하고 그다음에 시리얼 헷갈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전 상태는 1이었다가 현재 상태 혹시 누르는 순간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저번에 그 팀장님 보고 싶어요. 네, 일정이 현재 상태가 누르는 순간 0일 때 중에서 왜냐면 여기서부터 늘리 연산자를 저희는 늘리 연산자를 안 하고 그냥 누른 상태 중에서도 수가 이전 상태가 1인 상태 이때만 키는 거죠. 현재 누르고 지정을 이렇게 약속이 많아도 여기 안 눌러면 키는 게 아니라 켜져 있으면 끄고 꺼져 있으면 켜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스캐너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제일 이 친구들이 LED 스테이크를 정해가지고 뭔가라는 것을 어제는 주말에도 어머니의 친구들이 아니라 아버지 친구, 여러 가지 친구들을 잡아놓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눌렀다가 잡아들어서 발일 때 만약에 LED 스테이크가 얼마면 아니면은 서울이면 꺼져 있으면 LED 스테이크 근데 사실은 문화적으로 자리잡는 게 같이 돼야지 꺼져 있으면 켜고 전체적으로 저 중간 수업인데 들어오시면 그런 분위기 좋은데 뭐 문화가 있어요. 다 음악들은
프레젠 스테이트가 다음 처음부터는 현재 스테이트가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씨가 너무 관리하는 최대한 짧게 쓰면 근데 이렇게까지 해도 잘 안 돼요. 왜냐면 한 번 누르는 순간 이 푸시가 되는 기계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람 완전 딱 바로 순간 붙이지 않고 숨긴다는 말이에요. 한번 누르는 순간 이 상태가 몇 번이 돼요. 그래서 폈다 꺼냈다 그래서 그런 순간 꺼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하고 연산하게 되고 근데 지금 네트워크 그래서 함수마다 저희 처음에는 이거 가가지고 초별 정도 줘도 되고 저희도 막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주면 지금 준비 중이다 그만큼 떨리는 시간을 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운싱하는 걸 비싼 라스티가 얼만큼이나 누르니까 오면은 좋은가 봐요. 바로 됐다. 하나 써보거나 이거 특히 잡고 맨날 힘다고 새로 시간 사람마다 뭐 이 누르는 속도나 이런 거 그런 거를 소리가 우리가 뭐안 돼. 똑같이 하나 보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이 경우는 안 누르고 있다 누르는 순간만 누르는 순간에만 키거나 끄거나 논리적으로 간단한데 처음에 사람들이 잘 못해요. 생각할 게 되게 많거든요. LED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입력까지 하고 거의 라이브러리 서브모터 쓰면서 라이브러리 한번 설정하면 진짜 4시간 그리고 시스템까지는 회복입하는 설계도를 만들어서 4시간 걸리면 아날로그 입력까지 하고 우리는 추가하게 서브모터에 들어있는 여기서 다른 사람 라이브러리 시리얼 신진 제거하는 거 여기까지는 근데 거의 다 순서가 다르고 네, 많이 안 보셨으면 나중에 아날로그 저번에 제가 가면자로 연결해서 이 아날로그 들어오는가 전부터 1023 들어오는 거를 LED 밝기 0부터 255를 바꾸는 거 하고 그 가변자 대신에 포토 레지스터 달아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내리기 밝게 조절하는데 12월 통신으로 보면 이 빛의 밝기가 0부터 1023이 아니라 공간에 따라서 손으로 가렸을 때는 400, 떴을 때는 700 이런 식으로 그 값을 빛의 밝기가 0부터 250으로 바꿔줘요. 500부터 뭐 1023이다 이거를 0부터 250으로 바꿔주는 함수부터 컨스트레인 함수. 근데 이 함수가 진짜 이 아두이노 12시간에 꼭 필요한 수업 내용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것도 약간 아까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해보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맵 함수랑 컨스트레인을 정말 에센셜하게 쓰진 않아요. 애매한. 저는 계속 하고 있고요. 왜냐면 가변 저항을 하다가 이 가변 저항이 진짜 센서라고 생각해요. 우와, 센서 쓰는 거 배운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손을 안 닦고 뭔가 환경하고 반응하는 교도 센서도 가변 저항이지만 이걸 바꿔 다르면 뭔가 이렇게 환경하고 반응하는 그렇게 바꿔놓으면 또 교도 센서에 따라서 LED의 밝기가 거의 다 바뀌어요. 그거를 바꾸어서 확실히 그날 수업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다른 함수를 사용한다는 이거 하다 보면 랩 함수 이런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대처법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지. 근데 이거 맞지. 근데 어디에 있는지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참조해서 찾는 법. 오른쪽 클릭해서 참조해서 찾는 법. 그러면 맵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설명이 잘 나와 있고, 근데 설명이 잘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연령층에 따라 또 사람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세컴인 친구들한테 이거 참조 수단 이렇게 읽어보면 된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안 게 올해인가 아두이노 공식 홈페이지에 한글이 된다던데요. KO. 레퍼런스 KO.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식으로 번역을. 그래서 아까 웹 함수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설명을 한글로 돼 있을 때 진짜 좀 어렵게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마 끝에다가 K 보시면 되나? 그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네. 아까 그거 디바운싱 설명한 것처럼. 궁금한데. 네. 이거는 사실 코드가 복잡한 부분은 없으니까 뭐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없고,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의 핵심이죠. 그래서 아날로그 0번 핀에 0V부터 5V 사이에 값이 들어올 때 그 값을 디지털 0부터 1023으로 바꿔주는 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는 부품이에요. 그 부품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안에, 이 직접 회로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걔의 분해능이 0부터 1023이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도 역시 0부터 1023으로까지밖에 못 받는 거고, 근데 밝기는 255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단순하게 4로 나눈, 가장 단순하게 4로 나눠서 밝기로 표현한 거였고, 그게 아니라 좀 더 수학적으로 내가 원하는 범위를 원하는 범위로 바꾸는 함수는 맵 함수입니다. 네. 그리고 constraint이라는 함수로 잘라주는 거고, 맵 함수는 매핑 해주는 거죠. 이 범위의 숫자를 다른 범위의 숫자로. 네.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그 다음에는 지금 되게 어디까지 했냐면요, 넷째 날까지 한 겁니다. 빠른 거 같으세요? 아니면 되게 느린 거 같으세요? 넷째 날에 아날로그 입력까지.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력.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서버 모터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제가 좀 빼먹은 게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은 사실 입력 시간, 그러니까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간단한 것만 해본 거죠. 아날로그 입력으로. 디지털 입력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센서들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뭐 PPT 자료든 아니든 계속 다양한 센서들을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대로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이스틱은 가변 저항이 2개 있어서 한쪽으로 돌리면 X축, 한쪽으로 돌리면 Y축, 그래서 그냥 두 가지의 가변 저항을 써서 아날로그 입력에 두 개를 꽂는 거죠. 그런 센서고, 뭐 소리 센서는 역시 소리의 음량을 재는 거니까 아날로그 값이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값 입력으로 하나 읽어서 소리의 레벨을 0부터 1023으로 받아오고, 그리고 디지털 센서들,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거, 눌렀냐 안 눌렀냐. 푸시 버튼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센서고, 진동 센서, 툭 치면 잠깐 연결되는,
간단한 구조로 생겨서 툭 치면 그 전선이 잠깐 닿아서 버튼이 눌린 것처럼 되는 센서들, 아니면 기울기 센서 중에 볼로 된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이 이쪽으로 기울면 이쪽으로 닿아서 두 선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런 애들도 연결되었냐 안 되었냐, 두 개니까 디지털 센서. 좀 복잡한데 디지털 값으로 들어오는 건 PIR 센서, 인체 감지 센서. 내가 있으면 여기 안에는 근데 거기도 IC가 있어서 걔도 컴퓨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디지털 신호를. 푸시 버튼처럼 간단하게, 아니면 진동 센서처럼 간단하게 그냥 기계적 구조에 의해서 연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걔는 거기서 계산을 해서 움직임이 감지가 됐을 때 거기 여러 개의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어. 여기서 감지했다 던 게 다른 곳에서 감지되는 이 값이 바뀌면 걔가 계산해서 5V나 3.3V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도 걔도 아두이노 입장에서 디지털 값이 들어오니까 디지털 센서. 그래서 있냐 없냐만 보내주는 거는 디지털. 그리고 그 0하고 5V 사이에 여러 가지 값을, 아날로그 값을 보내주는 건 이제 아날로그 센서로 받는 거고, 그러면서 예시를 뭐 다양하게 듣는 거. 수분 센서도 있고, 수분이 0부터 0V부터 5V까지 아날로그 값으로 들어오는 거. 근데 거기서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센서는 디지털 아날로그 말고, 사실 디지털인데 그 중에서 디지털을 신호로 보내주는 거. 그래서 통신을 해야 되는 거. 센서랑 아두이노랑 통신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안 했는데, 그 경우를 마지막 시간에 초음파 센서를 하게 되면, 초음파 센서는 아두이노랑 통신으로, 엄밀히 말하면 얘는 어떤 I2C나 뭐 유선 통신, 시리얼 통신이나 하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쓰진 않고 그냥 거리만 재서 펄스를 보내주는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얘도 통신이니까 통신을 쓰는 센서를 사용하면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디지털 입력으로 받는 거, 있냐 없냐 1, 0으로만 받는 거,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 10, 10, 10 이런 모스보호 같은 통신으로 걔가 복잡한 값, 예를 들어서 3축 가속도 자이로는 6개 값이 들어야 되거든요. 3축 가속도 그리고 3축 각속도 6개의 값이, 그것도 정수가 아니라 그 소수 형태로, 플롯 형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걔는 통신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센서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뭐 너무 많겠지만,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서브모터를 얘기할 때 소개하는 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랑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하는 게 제일 커요. 그래서 움직이는 프로젝트를 할 때 모터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아두이노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의 입장에서. 그러면 일단 브러쉬가 있는 DC 모터, 뭐 모터를 분류하는 방법 역시 되게 많지만, 뭐라 그러죠? 취미공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 브러쉬를 사용하는 DC 모터는 미니카처럼 뺑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소음이 좀 있고, 소음이 있다는 건 마찰이 있다는 거니까 수명이 있다는 거죠. 브러쉬 자체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거고, 브러쉬가 없는 애들은
수명이 길지만 좀 제어하기가 어려워. 이 DC 모터는 기본 키트에 많이 들어있는데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 전압 공급하면 계속 삥삥 도는 거거든요. 거꾸로 하면 거꾸로 돌고. 근데 얘는 선이 뭐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럼 걔네들을 각각 얘를 켰다가 바꿔줘야 스텝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어가 어렵다. 그 다음에 스태핑 모터. 스태핑 모터는 2바퀴 반을 정확하게 돌리고 싶을 때, 속도랑 위치를 제어하고 싶을 때 써요. 그러니까 DC 모터는, 이 위에 DC 모터는 속도만 제어하고 싶을 때, 내가 얼마나 빠르게 가냐 느리게 가냐, 내가 5바퀴 반을 간 다음에 멈춰, 이런 명령은 DC 모터한테는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얼만큼 돌렸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스텝 모터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텝 내가 명령을 계속 내려서 돌리는 거니까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바퀴 반을 돌릴 수 있다는 건 정확히 1m에 간 다음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위치를 제어한다 하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서버 모터는 사실 2가지 의미의 서버 모터가 있는데, 끝판왕의 의미의 서버 모터가 있고요. 그게 진짜 서버 모터의 사실은 의미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속도도 제어되고 위치도 제어되고 그 다음에 힘도 제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버 모터는 이 돌아가는 구동부 외에 그 안에 엔코더라든지 센서가 있고 직접 회로 YC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컴퓨터가 통신을 하면 어떤 속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 몇 바퀴 돌렸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힘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받아서 표현할 수 있는, 로봇에 쓰는 서버 모터들, 이 오른쪽에 있는 서버 모터들 한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모터 하나에 넘어가는 그런 의미로 쓴 서버 모터가 있고, 이 취미용 서버 모터의 개념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미용 서버 모터는 물론 그 안에 내가 얼마나 돌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엔코더가 들어있고, 거기 작은 회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서버 모터를 까보면 이 회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버 모터라고 하지만 속도, 위치, 토크 제어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미니 서버 모터들. 이 미니 서버 모터는 각도를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부터 180도까지.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질문이, 스태핑 모터도 각도를 제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바퀴 반 돌 수 있는데 뭐가 다르냐. 가장 큰 차이점은 얘는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알고, 이 회로에서 엔코더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몇 도인지 알아요. 근데 스태핑 모터는 자기가 몇 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스태핑 모터가 있는 제품들은, 만약 엔코더가 들어있지 않은 스태핑 모터의 경우에 처음 키면은 무조건 자기가 어딘지 알고 싶어서 왔다 갔다, 끝점까지 왔다 갔다를 해요. 끝점을 쳐가지고 여기 부딪히면 아 여기 끝이구나, 반대쪽 끝을 치면 아 여기가 끝이구나. 그래서 뭐 프린터도 컴퓨터 전원 연결하면 바로 막 두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한번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딘지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죠. 부딪힌 순간부터 아 이제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야. 서버 모터는 처음 키자마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안 하고, 네, 자기 위치를 압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고, 얘는 각도 조절하는 거. 네. 그리고
서브모터를 할 때 저는 어디 갔지? 예제를 통해서 해요. 어디 갔지? 이그젬플의 서브 스윕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서브 스윕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온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예전에 하고 이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사실 폼온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이 서버 모터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이걸 고쳐볼 수 있거든요. 지금 좀 다시 작아졌죠. 여기 폼온이 있는데 여기서 처음에 포지션이라는 변수가 0일 때부터 180이 될 때까지 1씩 더하면서 myServe.write는 서버가 그 각도로 포지션이라는 각도로 가라는 뜻이죠. 그리고 딜레이 15는 15초 기다렸다가 계속 0부터 180도까지 1씩 더하면서 각도를 옮겼다가 180부터 0까지 1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식이 아니라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한번 이 코드를 바꿔보고 아니면 어떤 각도로 가도록 바꿔보고 마지막으로 어떤 각도에서 멈추도록 하면은 이 서버모터 예제는 끝나고요. 예를 들어서 더 빠르게 하고 싶어서 5씩 하면 얘가 스텝을 0도에서 5도로 건너뛰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딜레이를 줄이면 더 빨리 가고. 네. 근데 이렇게 빨리 하면 점점 180도에서 멀어져요. 엄청 빨리 하면 막 이게 막 거의 막 45도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거든요. 그쵸? 지금 180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스텝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다 가버린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멈추게 하는 건 포지션을 없애고 그냥 포문을 없애고 myServo.write만 남기면 멈추는 거죠. You have an answer to the test, right? You have an answer, right? Yeah, I'm gonna send an email for the number of students. 그러면 바로 90도로 가서 멈춰요. 이렇게 내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0도 180도 갔다가 90도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90도로 가요. 그다음에는 다변저항이 돌아가는 만큼 서버모터 돌리는 예정. 이거는 새로 나오는 개념은 없는 거고 연결해보는 거예요. 입력하고 출력을. 아날로그 값은 0부터 1023으로 들어오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서버모터의 출력 값은 0부터 180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맵 함수, 그때 배웠던 맵 함수로 바꿔가지고 그 값을 서버모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servo.h라는 파일을 불러온 건데 이 servo.h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attach라는 함수 메소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이 아두이노가 C++ 기반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 언어예요. 객체라는 거는 저도 잘 표현하지는 못하겠는데 모듈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듈에 함수들이 있어서 내가 서버모터를 쓰고 싶을 때 그 모듈을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그걸 서버를 서버 객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그거거든요. 이 서버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 오른쪽은 대문자 서버는 데이터형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모듈들을 데이터형처럼 쓰는 거예요. 혹시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계신가요? 더 좋게 설명 어떻게 안 될까요?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설계도랑 뭐 도면 네네네. 집을 만든다는 네, 설계도가 있으면은 그 설계도 하나로 집을 막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버모터를 쓸 때 그 서버모터를 위한 명령들, 변수들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딱 저장해 놓고 집을 만들듯이 지금 내가 만든 이 9번 핀에 연결할 이 서버모터는 그 설계도에서 가져온 집이죠. 그래서 만약에 서버모터 두 번 다른 서버모터를 쓴다 그러면 집을 2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servo 1, servo 2 두 개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집의 명령은 그 도면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라인이 정해진 거예요? 네. 라이브러리에서 네. 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찾냐?
아는 뭐라고 쓰는지. 네, 이 서브 라이브러리는 기본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한글로 들어가는 방법은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참조, 레퍼런스에 들어가면 함수 참조가 있고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잘 안 나오네. 라이브러리로 가니까 바로 영어로 바뀌었는데 여기 언어 함수가 있고요, 변수가 있고 구조 설명이 있는데 라이브러리 누르니까 라이브러리 한글화가 안 되나 봐요. 거기 중에 기본 라이브러리는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예요. 서버 모터 들어가면 여기 얘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펑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개 없어요, 서버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태치 함수 9번 핀을 서버 모터에 붙인다. 그러니까 핀 모드 같은 개념인 거죠. 그리고 라이트.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아마 강의에서 설명하게 되면은 이 아두이노 서버 라이브러리만 할 경우에, 다른 라이브러리를 안 쓸 경우에는 이 server.h에 뭐가 들어있을까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가 SG90이에요. 네, 데이터 시트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잖아요. H90을 치면 연관 검색어가 아두이노가 더 먼저 있잖아요, 설명서보다. 네, 이 설명서를 보면 여기 서버 모터를 돌리는 방법이 써 있어요. 이렇게 생긴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1ms 동안 쉬었다가, 전체는 20ms인데 1ms 쉬면 19ms, 1mm를 키면 19 정도 쉬는 거고, 이렇게 생긴, 계속 이렇게 생긴 펄스를 보내주면 1mm면 마이너스 90도, 1.5로 생긴 신호를 보내주면 90도, 2ms 된 신호를 보내주면 180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서버 모터를 마이너스 90도에서 멈추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서버 라이브러리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셋업에서 핀 모드 9번을 아웃풋을 한 다음에 9번을 키고 (1ms) 동안 쉬었다가 (19ms) 동안 1ms 동안 켰다가 19 동안 끄는, 이렇게 생긴 신호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면 반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을 때는 얘가 그만큼 돌아서 멈춘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모르고도
아두이노의 장점은 이거를 이 내부 사정을 하나도 모르더라도 네, 그 라이브러리만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h에는 이런 게 들어있겠죠. 뭐 write라는 함수 안에 이 포지션이 뭐 180이면 2ms 쉬었다가 18ms 쉬는 그 신호를 만드는 코드가 하드 코딩 돼 있겠죠. C 언어로. 네, 그래서 서브 모터를 이용해서 이 코딩 연습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서브 모터도 연결해보고 또 포토 레지스터도 연결해봐서 빛을 통해서 서브 모터가 움직이면 LED 켜는 것보다 이거 움직이는 게 훨씬 학생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면은 쭉 네. 10시간이고요. 뭐 완전 줄이는 건 되게 쉽거든요. 늘리는 것도 되게 쉽고 그냥 잘 적당한 사람들의 이해도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잘 얼마나 설명하냐라.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는 거 는 뭐냐면 이제 초음파 센서랑 RGB LED 하는 걸로 저는 해요. 요 정도 시간이라면. 왜냐면 지금까지 안 해본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초음파 센서는 통신으로 작동하는 거. 그래서 인터넷에서 소스를 찾아와야 되는 센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 초음파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쓸 수 있는 거. 뭐 가변 저항이랑 다른 거죠. 그냥 습도나 뭐 온도 값이 0부터 몇으로 오는 게 아니라 초음파 센서는 얘를 켜야 되고 초음파를 쏘도록 만들어야 되고 받아온 신호를 내가 읽어야 되니까 그걸 찾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RGB LED를 쓰는 이유는 액추에이터는 크게는 두 가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을 경우에 디스플레이를 잘 못해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의 의미로 RGB LED를 해가지고 초음파 센서가 뭐 다가오면 빨간불이 켜지거나 그런 코드를 만듭니다. 제 자료는 이거 입문 자료는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예전에 옛날에 네. 들었죠. 저 안 가지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안 드릴 건데. 근데 이거 코드가 제가 쓴 코드가 있긴 한데 별로 없고 이게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코코아 팹 여기서 오렌지 보드 처음 만들고 팹랩 와가지고 자기네 아두이노 알리고 싶다고 워크샵 같이 하자 그래서 콜라보로 만든 자료 그 워크샵 할 때 자료여갖고 다 링크된 거야? 네 링크를 해놓고 여기 막 앞에 자료도
얘로 사진이. 네, 한 거예요. 네, 같이 약간 한 거라 갖고 그 워크샵을. 그래서 이 코드들이 좋진 않아요. 교육할 때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좀 수정할 부분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틀리진 않았으니까 코드가.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센서랑 RGB를 할 건데요. 이제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런 거 데이터 시트 같은 거 다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질문을 받으니까 설명해줘요. 이게 LED 그러면 이게 LED 데이터 시트 보면 이게 전격 전류가 얼마나 비상되면 이거 수명이 단축되거나 터지거나 또 불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들었어요. 아이들이 어려워지고 중성들이 네. 중1은 아직 안 돼요. 중3 지금 들어갔는데 애들 맨 처음 힘들어하는 게 전자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거다. 오늘 이제 들어가고 중3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필요 되는 거 그런 거 직접 하나 터지는 거 보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터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저항 쓰는 거야. 네, 여기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피크, 안 찾고 하려고. 최대 전류. 포워드는 거꾸로 말고 긴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어디까지 참을 수 있냐. 안정적으로 계속 오는 건 30. 그리고 또 반대로도 전압이 너무 크게 주면 안 되거든요. 거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그래서 보통 얘는 3V이고 20mAh일 때, 그리고 맥스는 3.6. 그래서 만약에 내가 3V고 20mAh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 화이트보드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설명이 어디다 그리지? 이거 거기는 없나요? 화이트보드나 이런 게? 네, 여기는 없어가지고. 어플에 있을 건데, 그러니까 윈도우 어플에 화이트보드 있고. 컴이 마이크. 네, 지금까지 쉬는 시간으로. 알릴 수 없어요. 윈도 아이언 이거. 지금 얘 신호는 5V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2V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V에서 LED를 그냥 하면 얘는 5V가 무조건
이 양 끝단에 걸리는 높이 차는 5V가 되기 때문에 3V를 주려면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해서 이 점을 이 가운데 점을 2V로 만들면 얘가 여긴 2층이고 여긴 5층이니까 여기는 3층만 걸리는 거죠. 3층의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3V가 걸리는 거죠. 이 저항에는 2V가 걸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류가 10mA다. 전류가 안정적으로 계속 흐르게 하려면, 그러면 이 저항에, 그러니까 내가 이 LED에 지금 원하는 목표 타겟치는 3V의 10mA를 이 LED에 주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저항을 연결해야 되냐면 여기서 오메 법칙을 사용하는 거죠. 이 저항에 2V 10mA가 흐르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의 회로가 있을 때, 길이 하나 있을 때 양끝 전류가 똑같거든요. 속도가 여기 쫙 전자들이 차 있는데 이쪽에서 하나를 더 집어넣으면 이쪽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류가 똑같아서 얘가 10mA면 얘도 10mA 걸려야 되고, 얘가 3V가 걸리면 얘는 전체는 5V니까 5에서 3 빼서 2V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V는 I는 10mA는 0.01 암페어니까 곱하기 200을 해야 2V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옴, 그 중에서 저항은 200옴 이렇게 나오면 비싸고 220옴, 330옴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얘가 오차가 뭐 5%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고 1%짜리도 있고 한데 보통 5%짜리 정도를 많이 쓰는데, 그럼 뭐 200이면 5%면 사실 큰 거잖아요. 10%면 220이고. 지금 정확하게 3V가 중요한 건 아닌 상황이니까 220옴 정도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330옴을 쓰는 경우에는 얘가 3V 10mA, LED에 2V 10mA가 걸리는 거죠. 흐려지, 약해지. 네. 이거 계속 놓고 했던 것 같은데. 또 질문 없으시면 초음파 센서 거리 측정하는 건데요. 초음파 센서를 설명하면서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센서를 처음 그냥 주웠을 때 내가 초음파 센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부품들은 웬만하면 그 부품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얘는 HCSR0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센서를 쓰는 방법 중에 그냥 다른 사람의 코드를 베끼는 방법과 이 센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내가 작성하는 방법, 그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방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극단적인 간단한 방법은 SR04 부품을 구글에 치면 바로 밑에 아두이노가 떠요. 검색을 해서 가장 간단한 코드를 찾습니다. 모든 아두이노 프로젝트 예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회로, 전기 연결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코드. 중에서 보통 맨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잘 작동하긴 하는 애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간단한 거를 최대한 찾아서, 이게 좀 간단하거든요. 여기서 디스턴스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요. 이 변수에 내가 이게 무슨 어떤 공식인지 하나도 몰라도 그냥 이 코드를 복사해가지고 업로드한 다음에 제가 잘못 복사했어요. 헐. 코드가 틀렸는데? 여기 밑에 있는 코드가 잘 돼 있는. 저기 써있는 회로대로 연결을 한 다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그냥 바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너무 이건 잘못 이거 아예 먼 데다가 하면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 이유도 잘 몰라요. 이렇게 그냥 바로 썼으면. 네. 237은 2m인데 맞나? 네. 잘 안 맞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해하는 거죠.
어차피 한 사람이 모든 센서의 사용 방법하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품마다 그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바로 쓸 수 있지만 정말 그걸 알고 싶을 때 찾는 게 계속 얘기한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시트 보는 방법을 초음파 센서 하면서 데이터 시트를 보고 어떻게 코드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이 시트를 보면은 2cm부터 4m까지 비접촉 물질들을 거리를 잴 수 있고 그 정확도는 3mm 정도의 오차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듈은 초음파 보내는 부분, 하나는 초음파 보내는 거, 쏘는 거, 하나는 초음파 받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가 스피커인 거죠. 음파니까 하나는 스피커고 하나는 마이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쓰는지 간단한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트리거 방아쇠는 뭐냐면 10 마이크로세컨드의 하이 레벨, 하이를 1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켜져서 보내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10 마이크로세컨드, TTL 신호는 이런 디지털 신호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10 마이크로세컨드 TL 신호를 보내면, 여기 소닉 버스트는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듈도 뒤에 보면은 IC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달이 많이 생기고 그 안에 회로가 복잡하게 트랜지스터들이 막 들어있는 거를 IC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얘도 컴퓨터인 거죠. 얘도 컴퓨터가 들어있어서 얘 신호를 받으면 그거에 알맞게 신호를 변형해서 쏘는 거죠. 음파를. 근데 어떻게 생긴 음파를 쏘냐면 이렇게 생긴 음파를 쏜대요. 그러면 얘가 받는데 음파를 받아서 어떻게 신호를 아두이노에 다시 돌려보내냐면 이런 신호를 보낸대요. 에코 펄스 아웃풋. 이거는 센서 입장에서 아웃풋이죠. 아두이노로 보내주는 거, 센서 값을. 그게 어떻게 들어오냐면 여기 있습니다. 하이 레벨을 보내주는데, 하이 레벨 어떻게 보내주냐면 내가 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만큼, 만약에 되게 오래 걸렸으면 그 신호가 길겠죠. 하이가 쭉 길게 그만큼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하이로 표시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 길이로. 그러면 아두이노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길이를 재서 갔다 온 시간을 아니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음파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 340ms. 그래서 속도 알고 시간 아니까 거리를 재는 거죠. 근데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하이 레벨한 시간은 왔다 갔다 시간 곱하기 속도 하면 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2를 나누는 거죠. 왔다 갔다 거리 두 개니까. 그래서 그 공식이 여기 써 있었던 겁니다.
이 공식이었습니다. 속도에다가 듀레이션, 돌아온 시간을 재는 함수가 또 새로 나와요. 펄스인이라는 함수가. 이것도 역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So here was not that. It said internet overall 10 was the minimum. 아까 Do we need any? Maybe Wi-Fi and cell phone. 이게 왜 그러냐면 right now 글씨 크기를 키운 다음에 바로 하면 이 커서가 이상하게 작동해요. 그래서 글씨 크기 키우고 나서 껐다가 다시 켜야 되거든요. 어디였어? 펄스인을 참조해서 찾으면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이건 뭐냐면 그 펄스가 하이인 시간을 재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1이라는 값 0이 들어오다가 1이 들어오는데 1이 몇 번 들어오는지 재가지고 시간을 변형해서 그 초로 나타내서 보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을 나눈 거는 그 단위 계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플롯이라고 들어있는 이유는 이 만으로 나눠버리면 이 듀레이션이 네. 지금 340이라는 정수를 곱한 다음에 정수값을 또 정수로 나눠버리면 이제 소수점을 날려버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인테저가 아니라 플롯이라는 연수 형태가 써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초음파 센서로 출력하는 방법. 다양한 부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초음파 센서는 또 무조건 들어있거든요. 어떤 키트든지 웬만하면 초음파 센서 있어가지고. 그리고 초음파 센서를 RGB LED랑 이용해서 물체랑 거리가 50 이상일 때는 초록색 나오고 20하고 50 사이일 때는 노란색하고 20cm 미만일 때는 빨간색으로 변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세요. 그 RGB LED 사용하는 방법, 연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RGB LED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LED 세 LED를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 합쳐 놨을 뿐이지 그 외에 굉장히 특별한 건 아니고,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은, 현미경이 아니라 돋보기로 보면은 LED 3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핀 연결도 똑같이 RGB 그리고 가운데에 그라운드로
LED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모아놓으면 핀 6개 있잖아요. 2개씩이니까. 근데 GND는 결국 어차피 똑같이 GND로 갈 거니까 묶었으니까 핀이 4개가 된 거죠. 네. 근데 교육할 때 자주 생기는 문제가 다 키트가 항상 다르잖아요. 그 중에 그 GND로 묶이는 애가 있고 양전압 쪽 에노드 쪽으로 묶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안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키트를 사용할 때 RGB LED를 쓸 경우에는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을 그냥 여기 대서 그냥 쉽게 테스트하는 방법은 5V에서는 여기 5V로 하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3V 있잖아요. 그냥 3.3V에 꽂아서 확인해 보면은 아, 어디가 플러스구나. 긴 게 플러스일 때도 있고 긴 게 마이너스일 때도 있으니까. 예. 콜라. 네. 그래서 긴 게 플러스일 때는 이 커먼 에노드라 그러고, 긴 게 마이너스일 때는 커먼 캐소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예요. LED의 방향이. 네. 그래서 캐소드의 경우에는 플러스 쪽 제일 긴 거를 에노드의 경우에는 캐소드 경우에는 우리 계속 했으니까 하이를 주면 플러스 불이 켜지는 거 계속 해봤으니까 에노드의 경우에는 플러스를 5V에 연결해 놓는 거예요. 여기 파워핀 5V에 그라운드로 묶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대편을 뭐 11번, 10번, 9번이 디지털 출력핀에 해놓고 디지털 출력을 5V로 하면 양쪽 다 5V니까 높이 차이가 역시 없어서 안 켜지다가 그 핀을 로우를 주면 그때 높이 차이가 생겨서 불이 나오는 거죠. 거꾸로예요. 그 다음에 코드는 아까 쓴 코드에다가 추가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디스턴스 만드는 코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다가 그냥 만약에 디스턴스가 50 이상이면 초록색 LED 켜고, else if 50 이상이 아닌데 20 이상이면 이건 노란색을 켰네요. 빨간색 더하기 초록색 해가지고 노란색 켜고, 가까이 왔으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만 켜고. 네, 이거 하고 나면 뭐 자유로 뭐 서버 모터 아까 한 예제 이용해서 가까이 오면 0도, 멀면 180도, 중간이면 90도 이렇게 바꿔보라고 해도 되고, 사실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코드 한 줄 한 줄 쓰는 일보다는 남의 코드를 잘 이해해서 여기저기 잘 어떻게 성냐 이거를 아두이노
다른 프로그래밍도 뭐 마찬가지지만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잘 하는 방법을 마지막 시간에 설명합니다. 마지막 꿀팁 없어요 이제. 꿀팁이요? 네. 코드를 틀린 코드가 오류가 없는 코드를 또 자료로 잘 만드셔서 잘 보이게. 자료를 찾는 좋은 사이트가 있다던가. 자료 찾는 거요? 네. 글쎄요, 뭐 기본 자료요? 뭐 하드카피 월드랑 코코아펫 한글 자료는 거기가 제일 잘 나는 것 같아요. 코코아펫이랑 메카솔루션 블로그. 오픈랩 이건가? 네. 저도 뭐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없나요? 그때 메이커 아카데미 근데 훨씬 자세하게 더 막 통신 얘기도 하고 아웃풋 인풋 따로 해가지고 네. 블루투스로 수업하기 좋은 것 아니죠? 블루투스는 이게 한방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두이노 수업할 때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되게 원하는 데가 많아요.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또 그런 IoT를 또 넣어야 되니까 꼭 그 블루투스를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블루투스 수업을 할 때 네. 블루투스 수업을 할 때는 그 굉장히 중요한 팁들이 많은데요. 일단 그 수업에는 싹 다 새 블루투스 모듈을 써야 돼요. 네. 왜냐면 블루투스 모듈은 한번 잡힌 게 바로 그때 잡히는 경우가 있다고. 아니요, 그것보다는 설정을 하거든요. 블루투스 모듈의 통신 속도나 일단 통신 속도 설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리고 기본 비밀번호 그리고 기본 아이디 이런 설정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뭐였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보통 1, 2, 3, 4 그 패스워드 재설정은 쉬운데, 네. 그래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원들한테 똑같은 모듈을 똑같은 곳에서 산 한 가지 제품을 새 걸로 쫙 깔지 않으면 못해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뭐 연결할 때 막 상대편 연결되고 이런 건 그냥 뭐 해프닝이니까. 저희 할 때도 못 찾았어요. 나도 못 찾았어. 그건 정상적인 거라서.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블루투스 할 때는 이제 사실 블루투스를 제대로 쓰려면 뭐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어려운데 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건 아예 다른 파트라서 블루투스로 오히려 아두이노랑 통신하는 거 그거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블루투스랑 앱이랑 하는 거는 그리고 뭐 앱 다운받아서 쓰니까 뭐 아 이것도 되는구나 이런 의미는 있죠. 값 받아오고. 근데 그 값 데이터 받아오는 거는 또 프로그래밍 베이스가 없으면은 기초 수업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이 버퍼 받는 걸. 네. 제가 좀 어쨌든 블루투스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새 걸로. 그리고 네. 그리고 네. 06으로 HC 06으로 해요 저는. 그리고 블루투스 할 때 그 내장된 거 잘 안 쓰고요. 네. 내장된 거 좀 문제 잘 생겼어. 내장된 거 잘 안 들렸어요. 내장된 보드를 교육할 때는 잘 안 써요. 네. 와이파이도 그게 간단한 거는 돼요. 뭐 와이파이 받아서 뭐 LED 하나 켜는 건 되는데 막 와이파이 받아서 뭐 모터도 켜고 막 여기 디지털 출력을 막 많이 쓰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밑단에서 문제가 생겨요. 네, 그걸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와이파이도 교육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 모듈 ESP 8266 이 모듈 써서 하는 게 제일 많은 문제가 좀 없고 블루투스는 HC06 쓰는데 그 중에서 레벨이 5V로 들어오는 거 얘는 예를 들어서 신호를 3.3V로 보내줘야 돼요. 5V로 보내줬다가 막 고장 잘 나거든요. 그래서 3.3V로 보내려면 그 신호를 3.3V로 바꿔주는 저항을 다는데 이거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으니까 5V 레벨로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갑자기 AT 커맨드를 안 써도 돼요.